의원님, 정부가 올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정부 눈치 보온다고 이야기를 아니요, 드렸죠. 지금은 아니요. 척하면 척이지 서로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은 저렇게 시장에서 죽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전세난이 언제 안정됩니까? 기필코 안정된다고 저도 좀 하셨잖아요.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정책금융은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좀 많이 문제제기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그럼 다시 알고 해줄게요. 있고요. 전세가 아니, 답변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 고용사회와 안전망의 보강. 장관님 지난 국감 때 홍남기 부총리가 새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부총리가 새 집 알아보기도 전에 이사비조 위로금 주고 전세 난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맞는 방향입니까? 그 집을 파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로금을 예, 예. 세입자에게 주고 전세 난민에서 탈피하신 게 정상적 거래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세를 계속 사시는 거 아닌가요? 이사비조 위로금이 맞는 방향인가요? 원래는 이제 그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속 사셔야 되는 건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의 위로금을 하고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온갖 저희 지금 편법이 위로금 급행료 이면계약 이렇게 판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여쭙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게 정상적으로 왜냐면요, 장관님 안착되는 지금 과정이 이게 필요하다, 청와대 초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나라의 경제 사령탑이라는 분이 아수라장에서 혼자 탈출한 셈이 됐습니다. 이게 위로비는커녕 수십만 원도 없는 국민은 어쩌라고요? 저는 이게 입법의 불비를 편법으로 지금 해결하라고 이 나라의 경제 수장이 몸소 앞장서면서 국민들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혼자 등을 보이고 전쟁터 수장이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장관님 그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된다. 임대차 3법 이전엔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증명이나 명도 소송이나 국민들에게 그래 마음껏 법대로 해봐라라고 하면서요 서로 살벌한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후에 저는 지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이요. 이 정부가 또 국민을 사람으로 안 보고 표로만 보는지 재산세율 6억 이하만 낮춰준다고 하면 6억 이하는 국민이고 6억 이상은 국민이 아닙니까? 이게 돈 있는 분 없는 분처럼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드는데 세금 폭탄으로 병을 주고요. 표 계산 끝난 곳에는 찔끔 약 주는 척하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2040년까지 시세 몇 %로 올립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80%라는 보도가 맞습니까? 보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그럼 첩보자료 90%입니까? 냈습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요, 이 정부가 당 따로 정부 따로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는 90%라고 당에서 얘기했다가 오늘 장관님 80% 보도자료 나왔는데 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고 해서요. 저희가 왜 이렇게 90%에 집착하나 해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거창하게 발표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해외 사례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싱가포르 이상한 통계 조작하더니 이번에는 대만 통계 조작을 했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해외 사례 들어서 대만 공시가의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91.94%라고 했지만 저 90%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하면 실거래가를 마치 공시가격인 것처럼 바꿔서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 우리에게 채택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대만에서는 19.79%,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20%도 안 돼요. 근데 정부가 올리라고 하니까 눈치 보고 숫자를 끼워 맞춘 거죠. 의원님, 정부가 올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정부 눈치 보온다고 이야기를 아니요, 드렸죠. 지금은 아니요. 척하면 척이지 서로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은 저렇게 시장에서 죽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장난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제가 이런 통계 조작으로 예산 56조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했는데요. 전월세 자금, 주택구입 융자가 있습니다. 지금 10조가 편성이 돼 있던데 수도권에서 1억을 줍니다. 전세 자금을. 근데 수도권에서 지금 중위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세가요.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도권에서 1억으로 전세 얻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 사는 것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5억 원 이하 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문재인 정부 3년간에 5억 이하 집으로 할 수 있는
특히 경기도의 서울의 5% 상한 과세등사 물건 수를 보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 대상집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수혜 대상의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림의 떡입니다. 저는 이게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 56조가 국민이 원하는 돈인지 정권 유지용인지 저는 선심성과 비효율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전세난 기필코 안정됩니까? 언제 안정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 구입에 따른 정책금융이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수혜 대상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짰던 것과 올해 짜는 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꽤 맞추고 거기 들어가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줄어드는데 언제 1억 고수하시면서 그렇게 탁상공론 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여쭙는 건 전세난이 언제 안정됩니까? 기필코 안정된다고 저도 하셨잖아요.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정책금융은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최근에 2배 이상 집행될 만큼 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 서민 유용 활용되지만 두 번째는 지금 서민들은 5억 이하 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과거 잣대가 아닌 실질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상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1억이라고 하지만 평균 아파트 중위 전세가가 5억으로 된 그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서민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민을 더 도와주란 말이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전세난.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 제기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그럼 다시 해줄게요. 전세가 아니, 답변을 좀 하면 안 될까요?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답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9년도에 저희가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됐을 경우에 4, 5개월 정도의 혼란기가 있었다. 그래도 이번에도 이 제도가 그때보다 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책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의 그 큰 폭의 증액 없이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는 지금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전세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정화할 수 있는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정리되고 나면은 국민들께 발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